자, 이번 시간에는 회계의 순환 과정,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회계라고 하는 것이 기업에서 발생한 경제 활동을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모든 절차를 회계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기록을 하고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우리가 공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회계의 순환 과정은 이 회계라고 하는 정보가 매 기간마다 반복되는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이 회계의 순환 과정이란 기업에서 발생한 거래를 인식하고 기록하고 분류, 해석, 보고하기 위한 일련의 여러 가지 회계 절차들이 반복되는 것을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단기, 현재의 회계 기간에 처음을 기초라고 하고 결산, 마지막을 우리가 기말이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 정보를 작성합니다. 단기 회기간 전년도를 우리가 전기라고 하고 다음 연도를 우리가 차기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단기에 이루어지는 회계의 절차들을 살펴볼 건데 그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자, 거래부터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자, 회계라고 하는 것이 기업에서 발생한 경제활동, 거래를 인식하고 화폐 단위로 측정해서 기록하는 모든 절차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럼 회계상의 거래는 무엇인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회계상의 거래가 무엇냐 공부할 거고, 그럼 분계는 뭐냐? 공부하실 거고요. 전기는 뭐냐? 이런 식으로 내용을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 마감하는 절차인 당연히 요 마감하는 절차가 이 결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산의 절차까지 확인하시고 재무제표 작성까지 이루어져서 이것을 정보 이용자들, 내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절차. 그래서 전체로 보면 이것을 회계라고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재무제표를 완성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장부에 기록한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뭐부터 공부하겠다고요? 회계상의 거래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계상의 거래란 기업의 재무 상태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고 화폐로 표시할 수 있는 일체의 경제적 사건을 의미한다. 자, 사실 거래라는 단어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세요. 그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거래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일반적인 거래와 회계상의 거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상의 거래는 자, 재무 상태의 증감을 가져온다. 요게 사실 포인트고요. 또 두 번째, 화폐 단위로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상의 거래여야지 그 다음 단계, 아까 우리 동그라미 2번이 분계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거래라고 회계상의 거래라고 인식돼야지만 두 번째 단계인 분계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거래이냐, 회계상의 거래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회계상의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재무 상태의 증감을 가져온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재무 상태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게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하는 계정에 대한 재무상태표 계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또 손익계산서 계정인 비용과 수익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회계상의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지만 거래이다. 증감 변화가 있어야지만 거래이다. 증가나 감소 거래가 있으면 바로 그걸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
있다가 굉장히 이번 시간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상품을 매입하거나 판매하고 돈을 빌리고 외상대금을 회수하고 비용을 지급하고 수익을 수입하고 이것은 당연히 거래죠. 예, 이것은 일상생활, 일반적인 거래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거래로도 회계상의 거래로도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팔았어요? 뭐 돈을 줬어요? 이거 당연히 거래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회계상의 거래에 여기 보시면 분실이나 도난, 보유하고 있던 판매 목적의 상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이걸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계상으로는 이걸 거래로 체크하고 거래로 보고 이것을 분계라고 하는 장부 기록까지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실한 것이 왜 회계상의 거래인가요? 왜냐하면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진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 있다. 또 건물 비품의 감가상각 처리. 자, 감가상각이란 말 여러 번 나오는데 자, 결국 사용 목적의 유형 자산을 사용하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감가상각도 비용의 발생이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 있다. 네. 자, 그리고 화재로 인한 손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개정 과목으로는 재해 손실 이런 거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자, 화재가 났다라고 하지 이것을 거래가 발생했다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동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회계상의 거래라는 것은 어떠한 뭔가 주고받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가 있으면 그것은 거래로 보고 회계상의 거래로 보고 장부에 기록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재해 손실, 건물이 소실되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 기계장치 같은 것이 소실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감소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를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지금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이것은 왜 회계상의 거래가 아닐까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가 없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기로 계약만 했어요. 그것은 아직까지 어떠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을 주거나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뭐 할 수도 있나요? 예, 수취할 수도 있겠죠.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계약의 어떠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 내용의 한 10% 정도를 미리 주고받는 것들을 우리가 계약금을 주고받는 선급금, 선수금 이렇게 예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선수금, 선급금은 회계상의 거래가 맞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계약서만 쓴 거예요. 이러한 선급금, 선수금이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계약서만 쓴 거예요. 그것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주문서만 보냈어요. 주문서만 보냈어요. 우리 해당 상품 100개를 우리가 주문하겠습니다. 그것은 역시 어떠한 회계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등의 증감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주문한 것은 뭐가 아니다?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혹은 직원을 고용했어요. 여러분, 직원 고용하면 뭐 줘야 돼요? 예, 급여 줘야 될 거예요. 하지만 고용 자체가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는 아닌 거죠. 나중에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서의 비용 발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상의 거래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기준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가 있냐 없냐로 우리가 구분 짓게 된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꼭 정리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한번 볼까요? 예제 보면 회계상의 거래인 거 아닌 거를 한번 OX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금고에 있는 현금 100만 원을 도난당하다.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회계상의 거래이고요. 자, 상품 400만 원을 매입하기로 하고 400만 원어치를 매입하기로 하고 주문했습니다. 메일을 보내던 전화 연락을 하던 주문한 것 자체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상품 150만 원을 판매한 거죠. 매출은 판매한 겁니다. 그런데 외상으로 매출했습니다. 이거는 회계상의 거래인가요? 아닌가요? 우선은 상품을 매출했다는 것은 상품을 매입자 상대방에게 보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거래는 회계상의 거래가 맞고요. 자, 화재로 건물 200만 원이 소실되다. 네, 화재로 이제 전소한 거죠. 예, 그것은 해당 유형자산의 감소이기 때문에 거래가 맞고요. 급여 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해당 거래는 아직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아직 급여를 지급한 그 발생 시점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급여는 언제 주나요? 직원이 이렇게 뭐 해야 돼요? 예, 근무를 해야지 줄 수 있는 거니까요. 아니다. 상품 100만 원에 대한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아까 봤던 주문하다, 이번에 상품을 주문하다라고 다를 게 없는 내용인데 뒷부분에 보시면 계약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선급금 내역이 있기 때문에 해당 거래로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현금 200만 원을 차입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채, 돈을 빌린 겁니다. 해당 거래는 회계상의 거래가 맞습니다. 부채가 증가했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회계상의 거래냐 아니냐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의 증감 변화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고, 자, 거래가 발생한 거에서 우리가 회계가 끝나는 것이 당연히 아니고 이건 첫걸음이고, 회계에서의 거래가 발생하면 그 다음 단계인 우리가 분계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번 시간에는 거래부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거래를 기록을 할 때 우리는 거래의 이중성에라는 어떤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이 단식부기가 아닌 무슨 부기라고 배웠냐면 복식부기라고 배웠고요. 복식부기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왼쪽 차변과 오른쪽 대변으로 기록할 수 있는 성격이 바로 거래의 이중성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거래는 반드시 차변과 대변으로 금액을 기록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하고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기록을 하게 되면 이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항상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다. 이러한 개념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부 거래의 이중성, 대차 평균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회계의 아주 기본 개념이고요. 우리가 뭐 전산회계 1급에서 시험에서도 보통 전산회계 2급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고 혹시 또 나올 수도 있는 개념인데 어쨌든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발생을 하면 여러분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을 하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나뉘게 되고, 자, 지금 보시면 아주 중요한, 뭐 맨날 중요하다고 하죠, 제가. 네.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걸 압축해서 이제 교재를 만들다 보면 사실 교재에 있는 내용은 사실 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거래 8요소는 회계에서 약간 여러분 우리 뭐 저 과학은 잘 모르는데 뭐 아인슈타인의 MC 스퀘어 이런 식의 어떠한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식. 그쵸. 전 세계 우주, 지구의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MC 스퀘어 공식에 버금가는 회계의 아주 기본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의 8요소. 우리가, 기업이라고 우리가 뭐 단순히 기업 이렇게 쓰지만 그 기업도 업종의 특성, 뭐 제조업, 건설업, 뭐 도소매업, 무역업, 업종의 특성,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도 다 다르고, 뭐 업무의 그런 진행 과정도 다 다르고 한데 이것을 기록하는 공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거래의 8요소에 의해서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업의 복잡 다단한 거래를 이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 공식에 의해서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암기하고 가야지만 그 다음 단계인 거래 이후의 분계, 전기까지, 재무제표 작성까지 우리가 쭉쭉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아예 외우고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의 8요소. 우리 거래의 8요소 개념 볼 때 어떻게 얘기했었냐면요. 제가 먼저 기억을 해볼까요? 우리 지난번 수업했을 때가 아직 안 지워졌네요. 네, 이렇게 지우고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결국은 재무제표라는 걸 완성시키는 게 우리 회계 담당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 5가지를 완성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표라고 배웠고요. 자, 손익계산서. 해당 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서 누가 더 크면 수익이 더 크면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나는 것이고 비용이 더 크면 당기순손실이 나게 되는 거죠. 자, 요 그림 여러분들 이제 눈으로 찰칵하고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왼쪽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차변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을 뭐라고 합니까? 대변이라고 합니다. 자, 차변 요소, 대변 요소. 자,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반대로, 자, 지금 제가 재무상태표라고 썼는데 이 재무상태표를 지울게요. 재무상태표에는 증가의 개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잔액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거래의 8요소니까. 거래의 8요소. 자, 그럼 거래의 8요소라고 쓰고 거래의 8요소는 그럼 뭐냐? 우리가 이미 배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계정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하고자 하니까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계정을 기억해 보시고 그럼 거래의 8요소는 무엇이냐? 자, 왼쪽에 자산의 증가를 기록한다. 오른쪽에 대변에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를 기록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자산의 증가는 자변,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는 대변.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뭐 증가할 일만 있나요? 뭐 할 일이 있어요? 감소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자산이 감소하면 어디에다가? 대변으로. 여기 자산의 감소는 어디에? 대변으로 기록한다. 자산의 감소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그러면 어디다 기록한다? 차변에 기록한다. 자본의 감소는 어디다 기록한다? 차변에 기록한다. 벌써 몇 가지가 됐나요, 여러분? 예, 6가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거래의 8요소죠? 네, 거래의 8요소는 자, 비용하고 수익에 대해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어디에? 차변에서 증가한다. 수익은 대변에서 증가한다. 그런데 왜 비용하고 수익은 감소의 개념은 없나요?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요. 보통은 수익하고 비용은 이제 발생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증가의 개념만 거래 8요소에서 포함을 시키고요. 종종 어떤 책에는 거래의 10요소 해가지고 비용이 감소하면 대변, 수익이 감소하면 차변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은 거래의 8요소, 우리는 거래의 8요소로 대부분의 책에서 마찬가지로 거래의 8요소로 보실 거고요. 제가 지금 먼저 자산, 부채, 자본 그림 보여드리면서 그건 증가분, 감소하면 반대로 반대 차변이나 반대 대변으로 간다라는 거. 그리고 비용하고 수익에 대해서는 비용은 차변, 비수, 수익은 대변. 이렇게 8가지를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자, 교재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교재로 돌아와서 지금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래의 8요소 보시면 자산의 증가, 차변 요소,
부채의 증가, 대변 요소, 자본의 증가, 대변 요소 보이시죠? 자, 어떻게 기억하시라고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하는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그 T 모양의 계정을 기억을 하시고, 반대로 감소할 때는 옆에 있는 차변에서는 대변으로 가고 대변에서는 어디로 간다? 차변으로 간다. 그래서 감소, 자산의 감소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 자본의 감소도 차변이다. 여기까지는 사실 재무상태표의 어떤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까지 여러분들 8가지의 거래가 거래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8가지의 거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차변 요소, 대변 요소가 각각 혼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요 다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개념인 거냐면요, 여러분,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조금 전에.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어떤 거래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에서는, 뭐가 증가하는 거래에서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에서는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차변 요소가 발생하면 반드시 무슨 요소가 발생한다? 대변 요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감소하는 거래는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차변 요소끼리만 발생하는 거래는 없다는 거예요. 차변 요소가 발생했으면 반드시 대변 요소도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회계가 가지고 있는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산의 증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나와 있는데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산이 증가하면 여러분들 차변이었나요? 대변이었나요? 그래서 차변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가 발생했다는 것은 반드시 대변의 증가 혹은 대변의 감소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즉, 자산이 감소, 부채가 증가, 자본이 증가, 수익이 발생하는 건 다 무슨 요소입니까? 대변 요소입니다. 대변 요소. 자, 부채가 감소했습니다. 부채가 감소했다는 것도 무슨 요소예요? 차변 요소죠. 차변. 자, 차변 요소입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대변 요소들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자, 차변 요소가 발생하면 반드시 무슨 요소가 발생한다? 대변 요소가 발생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대변 요소가 발생하면 차변 요소가 발생하겠죠. 이거 무조건 차변, 대변의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두 개를 이제 동등한 개념으로 보시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좀 몇 가지만 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건물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생각만 해도 좋네요. 건물을 현금으로 매입했대요. 그럼 여러분,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은 증가했습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으면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차변에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현금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겠네요. 자산의 감소는 어디다 기록합니까? 대변에 기록합니다. 건물은 차변에, 현금은 대변에. 그 금액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건물은 자산의 증가, 현금은 자산의 감소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차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회계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그러면 차입금이 뭐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차입금은 빌린 돈이에요. 빌린 돈. 차입했다는 건 빌린 거예요. 자, 빌린 돈은 나의 부채거든요. 그런데 차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현금으로 부채를 갚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의 감소가 이루어진 거고, 부채의 감소는 차변. 부채의 감소 때문에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자산의 감소도 같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이런 식으로 차변, 대변의 그 금액과 계정 과목을 넣게 되는 단계. 즉 거래를 분석하고 분계로 이루어지는 단계를 지금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자본 내용은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좀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자, 비용이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급여라고 하는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럼 급여는 우리가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어떠한 그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자, 비용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비용의 발생, 또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 이런 식으로 차변, 대변에 나누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결합관계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회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거래가 발생한 내용을 가지고 장부에 기록하고 이것을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는 정보로 만드는 과정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회계 담당자가 조금이라도 업무를 쉽게 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되어 있는 어떤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봤을 때, 또 회계 담당자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장부에 이 거래가 어떠한 거래였는지를 입력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입력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이 이러한 거래를 분석하고 계정 과목으로 구분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특히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단계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피아노 처음 배울 때 여러분들 피아노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한 손가락이나 아니면 다 간단한 거 배우다가 조금 이렇게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기다 오른손 왼손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개념처럼 이 복식북이라는 것이 현금이 들어오고 나오고만 보면 뭐 어렵지 않은데 또 그 외에 뭐 부채가 또 증가됐는지 감소됐는지 또 다른 자산의 증감 변화까지 같이 봐야 되는 좀 두 갈래로 차변 대변을 같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보고 내용을 조금 좀 깊숙하게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나 회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헷갈린다고 한 손으로만 치는 걸 우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복식북이기 때문에 두 손으로 쳐야 되는데 이건 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자, 예제 좀 같이 볼게요. 다음 거래의 결합관계를 표시하여 보자라고 되어 있네요. 1번 현금 5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이 문제 나오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정립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떠한 기업의 주식회사 이패스의 회계 담당자인 겁니다. 자, 주식회사 이패스가 이번에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현금 5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그럼 여기서 이 50만 원은 이패스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온 겁니까? 나간 겁니까? 돈이 들어온 거죠. 우리는 뭐라고요? 이패스라고 하는 회사의 기업의 주식회사의 기업의 뭐예요? 회계 담당자예요. 그럼 현금 기록합니다. 현금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 현금.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어디다 기록합니까? 차변에 기록하죠. 차변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출자했다는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본의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대변의 자본의 증가. 차변과 대변에 왜 이 금액을 적나요? 라고 궁금증이 생기셨으면 다시 한번 거래의 8요소. 이 거래의 8요소는 회계의 대원칙, 대공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거래를 이 원칙에 의해서 작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했으면 차변에, 자본이 증가했으면 대변에 기록을 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현금 10만 원을 단기로 대여하다. 자, 대여하다는 것은 빌린 겁니다. 자, 돈이 필요하면 빌릴 수 있잖아요. 거꾸로 얘기했네요. 차입하다가 빌린 겁니다. 뭐가? 차입하다가. 그럼 대여하다는 건 빌려준 겁니다. 빌려준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대여하고 차입은 이번 시간에 명확하게 구분하겠습니다. 차입은 빌린 거라서 부채고요. 대여한 건 그럼 뭐가 될까요? 대여한 건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채권이 됩니다. 나중에 받을 돈이 되는 것이거든요. 채권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자산이라고 배웠습니다. 자산. 따라서 10만 원을 단기로 대여해줬어요.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대여금이라고 하는 단기 대여금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건데 그 계정이 생기는 건데 이때 단기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환 기일이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회수할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 대여금은 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채권,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는 자산의 증가를 차변에 기록하고요. 반대로 현금으로 빌려준 거기 때문에 현금의 감소에서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합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다. 자, 3번 문제는 조금 이어서 볼까요? 단기 대여금 10만 원과 이자 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그럼 그 거래 내용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10만 원 빌려줬잖아요. 그랬더니 상대방의 상환 기일이 됐을 때 11만 원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 회사에. 그럼 현금 얼마가 들어오나요? 11만 원 들어오죠?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11만 원. 그러면 이제 장부에서 회수된 채권을 뭐 해줘야 돼요? 삭제시켜줘야겠죠. 삭제. 그러니까 대여금의 감소 처리, 자산의 감소 대변에 10만 원 써주고요. 11만 원이 아니죠. 얼마입니까? 10만 원이고요. 만 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니까요. 만약에 내가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자 비용이 되겠죠. 이자 수익, 이자 비용. 계정 과목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익숙해져 가야 될 우리가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었죠. 수익의 발생은 대변입니다. 자, 이번에는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재고자산을 매입했어요. 판매 목적으로 자산의 증가고요. 여기 이걸 빼먹었네요. 4번, 5번. 네, 4번, 5번 같이 하죠. 예, 단기 차입금. 차입금 빌린 거라고 했으니까 부채의 증가. 현금으로 빌렸다. 자, 이번에는 단기 차입금과 함께 이자를 갚았네요. 얼마에 갚았나요? 22만 원 갚았습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과 함께 차입금 장부에서 지워주는 거. 자,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고요. 자, 현금 감소. 보통 예금의 이자를 받았다. 이자 수익. 예금에 대한 이자니까요. 이자 수익. 수수료를 받았다.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다. 이 금액이 빠졌네요. 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구조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거래라고 하는 것이 꼭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나뉘는구나를 이번 시간에 조금 연습을 하시면서 자, 거래 종류까지 보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거래의 종류는 그럼 무엇이냐? 우리 조금 전에 봤을 때 거래의 종류의 성격이 이렇게 나뉘었는데요. 제가 좀 이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자산, 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빨간색은요. 무슨 계정일까요, 여러분? 바로 재무상태표 계정입니다. 무슨 계정이라고요, 여러분? 재무상태표 계정. 재무상태표 계정은 우리 좀 기계적으로 기억해 볼까요? 재무상태표 계정은 무슨 계정이다? 영구 계정이다. 잔액이 있으면 계속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재무상태표 계정의 성격은 뭐예요? 어떠한 그 유사한 성격끼리 모아놓은 어떤 카테고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산 계정이 있고 부채 계정이 있고 뭐가 있다? 자본 계정이 있다. 지금 제가 거래에서 발생한 재무상태표 계정에는 빨간색을 칠했고요. 자, 이번에는 자, 손익계산서 계정 볼까요? 손익계산서 계정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얘는 무슨 계정이라고 배웠나요? 임시계정이다. 임시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계 기간에 발생한 수익하고 비용 대응시키고 해당 기간에 발생한 수익하고 비용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익만 구하고 이익이 자본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수익하고 비용. 그러면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배우겠다고 했냐면 거래의 종류에 대해서 보겠다고 했는데요. 거래의 종류. 거래의 종류가 자, 지금 빨간색, 즉 재무상태표 계정으로만 이루어졌느냐
자, 재무상태표 계정으로만 이루어졌냐? 아니면 요 파란색이 섞여 있느냐? 아니면 파란색만, 물론 한쪽은 빨간색인데 파란색만 있냐에 따라서 요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건데요. 그 개념이 바로 요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보이실까요? 교환거래. 자, 그럼 교환거래는 무엇이냐? 교환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즉 재무상태표 계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무슨 거래라고 한다? 교환거래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산 이런 식으로 자산, 부채, 자본, 즉 재무상태표 계정만 이루어지면 교환거래이다. 그럼 손익거래는 뭐냐? 한쪽은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할지라도 차변이나 대변에 수익하고 비용이 들어가 있으면 무슨 거래라고 한다? 손익거래라고 한다. 무슨 거래? 손익거래. 그 혼합거래는 이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합쳐진 거겠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보시면 대여금이라고 하는 무슨 계정? 자산 계정이 있고요.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무슨 계정? 손익 계정으로 각각의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 계정이 각각 발생해서 이 대변에 이루어져 있죠. 이것을 무슨 거래라고 한다? 예, 혼합 거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전산회계 2급에서는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1급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현금 수입에 따른 분류. 자, 조금 전에 현금 거래,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걸 현금 거래라고 하고요. 현금 거래가 아닌 거래를 우리가 대체 거래라고 합니다. 대체 거래. 그래서 이 개념은 우리가 나중에 전표라고 하는 입력 개념을 공부할 때 또 나오는 개념이니까 거기까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그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의 첫 단계 회계상의 거래에 대한 개념 봤습니다.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가 있어야지 거래지 단순히 뭔가 주문하고 고용하기로 하고 이런 건 거래로 볼 수 없다라는 개념 보셨고요. 또 거래의 이중성에 의한 차변, 대변의 각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거래의 8요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관련된 문제, 이론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